그러면 반도체로 사용하는 재료는 뭐냐 하면은 이 사족화 반도체가 있어요. 사가 원소, 그러니까 최외곽전자가 4개 있는 원소들. 주로 뭡니까? 실리콘, 저마늄. 이 2개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반도체 재료가 되고 저마늄도 반도체 재료인데 초창기에는 이 저마늄을 많이 쓰는데 지금 거의 안 써요. 실리콘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실리콘이 반도체 만들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얘가.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실리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용도로서 3호적 화합물 반도체를 씁니다. 인디움 포스프라든지 가리움 아시나이드라든지 또는 인디움 아시나이드, 가리움 포스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상가하고 얘가 오가거든요. 얘도 상가하고 오가니까 상가하고 오가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이거는 주로 이제 광하고 관련되는 소자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LED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이렇게 만들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만드는 다이오드는 빛이 안 나요. 근데 가리움 아세나이드나 인디움 포스트로 만들어지는 다이오드는 빛이 나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거기 우리가 이제 LED가 되는 거죠. LED는 뭐 여러분 많이 봤죠, 그죠? 반짝반짝하는 거. 신호등에 꼽혀 있는 것도 전부 다 LED예요. 그 다음에 요새 LED TV가 있죠, 그죠? ELTV가 있고 LED TV가 있을 겁니다. 이건 여분의 얘기인데 LED TV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LED가 레드하고 그린색은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블루라는 색을 못 만들어냈어요. 블루가 사실은 빛은 제일 만들기 힘들어. 왜? 얘가 블루가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전자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져야만이 블루라는 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새 이제 개발돼 갖고 블루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다 만들어내. 그래서 뒤에다가 백라이트에다가 LED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엮고 얘는 레드, 그린, 블루가 되도록 이렇게 화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뒤 화면이 빨간색으로 하면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빨갛게 되는 거고 그린을 하면 그린색이 되는 거고 얘가 적당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 노란색도 되고 뭐 까만색 빛을 안 나면 되는 거고 하얀색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빛을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백라이트가 RGB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LCD가 있죠, 그렇죠? LC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TV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면을. 그러니까 LED로 화소 하나하나 이렇게 밟고 어두운 게 아니고 뒤에서 그냥 온오프만 하는 거고 그거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LC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TV, LCD TV는 뒤에 백라이트가 형광등입니다. 이건 화이트 컬러거든요. 화이트 컬러라는 것은 RGB가 다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갖다가 빨간색 필름을 통하게 되면 빨간색만 나와. 그 다음에 그린 필름을 전하면 그린색이 나오고 블루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각 색을 만들어서 그 색을 다시 조합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져. 이 LCD는. 그래서 형광등으로 하는 거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얘는 그냥 R은 R대로 그린은 그린대로 블루는 블루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는 그냥 효율이 100% 그냥 다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화질이 얘가 훨씬 얘보다는 얘가 좋고 이게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효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파워가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유기이엘은요. 이건 자체에서 이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아예 발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LCD는 지금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LCD는 이건 수동 소자예요. 뒤에 빛이 있어야만이 필터처럼 빛을 갖다가 통과하냐 차단시키느냐에 의해서 빛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는 LED라든지 유기이엘은 자체 내에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광해서 빛을 내놓는 거니까 얘보다는 LCD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높은데 가격이 LCD가 워낙 싸니까
많이 쓰는 거죠. 지금은 이제 LCD보다는 LED라든지 6EL 쪽으로 많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육적 화합물 반도체도 있는데, 뭐,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징크 설파이드. 형광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또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피레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번개가 치면 건물이 맞으니까, 여기 피레침을 이렇게 만들죠, 그쵸? 번개가 여철하고. 그러면 이 피레침이 그냥 딱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피레침은 지표면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이렇게 치면은 이 선을 따라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피해를 안 가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테나에 번개가 치면 안 되죠, 그쵸? 안테나에다가 여기다가 피레침을 이렇게 달아. 그럼 달아서 그라운드로 연결해보면 이 안테나 자체가 그라운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테나 역할을 못해요, 그죠? 정기적으로 그냥 그라운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테나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끊어지고 이 선이 뭡니까? 통신기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라운드를 못 씌우니까 여기 피레침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여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피레기를 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레기는 평상시에는 오픈 서킷인데 굉장히 고압이 들어오면 숏 서킷가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징크 옥사이드입니다. 형태가 아니고 형태. 자, 싱글 크리스탈. 이거는 뭐냐면 고체 내에 들다 보니까 원자의 배열이, 원자가 이렇게 쌓여서 하나의 고체를 형성하는데 그 원자의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규칙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규칙적으로 원자가 딱 배열되어 있는 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의 원소가 뜨면은 줄을 쫙 맞춰갖고 서 있는 그런 케이스가요. 바로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로서 실리콘을 쓴다면 이 실리콘을 갖다가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은 싱글 크리스탈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얘는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 상당히 조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폴리크리스탈. 자, 폴리크리스탈은 자연계에서 그냥 어떤 게 물체를 갖다가 녹여서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이제 VV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의 경계면, 요걸로 들다 보면은요, 여기는 원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싱글 크리스탈처럼 만들어져요. 요거 하나로 보면 싱글 크리스탈이야.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격자 구조하고 얘도 하나의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지는데 얘의 격자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은 전체가 동일한 구조로 쫙 만들어지는데 얘는 VV는 싱글 크리스탈인데 옆에 있는 싱글 크리스탈하고 이 싱글 크리스탈하고 보니까 구조가 서로 달라. 구조가 아니고 배열이 달라. 그래서 경계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는 그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경계점을 갖다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시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각 포인트에서 아주 작은 싱글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온도가 서서히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액체들이 고체로 되면서 그 싱글 크리스탈 옆에다가 붙어.
같은 구조로. 같은 구조로 이렇게 붙어서 성장을 하다 보면은 하나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전체가 하나의 싱글 크리스탈이 되는데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고 옆에 수도 없이 많은 그레인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죠. 만나니까 바운더리가 생겨.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데 얘가 성장해 오는 구조하고 얘가 성장해 가는 그 결정 구조하고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형성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만들어지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방치해서 만들면 폴리크리스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모르퍼스. 이거는 유리처럼 뭡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펀칭, 갑자기 팍 고체를 시키면은 액체는 뭡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온도가 내리니까 갑자기 고체가 되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레인들이 성장할 여가도 없어. 갑자기 펀칭이니까. 갑자기 온도가 액체에서 고체로 팍 떨어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원자 배열이 완전히 흩어지는. 그러니까 원자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퍼스인데, 아모르퍼스, 일단은 고체가 싱글 크리스탈이 있고, 폴리크리스탈이 있고, 아모르퍼스 상태가 있는데, 가장 정기적인 특성이 좋은 것이 싱글 크리스탈, 가장 특성이 나쁜 것이 아모르퍼스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싱글 크리스탈이면은 이렇게 원자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주기적인 배열을 갖다가 우리는 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자체를 격자라고 하는데 이게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자에 있는 이 원자가 막 움직이면은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은 그걸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열입니다. 폰원.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온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물체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그 물체 내에 들어있는 원자의 움직임이 바이브레이션이 막 심한 거는 온도가 높은 거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온도가 낮은 거고 절대 온도 0도 K가 되면요 그것이 움직임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상온에서는 이게 고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미소나마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폰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이랑은. 폰온하고 이제 상대되는 것이 포톤이고요. 광. 이거는 빛이고, 이거는 열이고. 그러니까 포톤은 광을 의미하는 거고, 폰온은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가 주기적인 배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다. 근데 2차원적인보다는 3차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차원적으로는 구조를 만들어 와야 되니까 그건 뭐 힘든 거니까 2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3차원적으로 원자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 유니트 셀이라든지 프리미티브 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2차원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를 원자로 만들어지는 모형이 있을 겁니다. 이 모형을 갖다가 원자의 강력의 정수배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수배만큼 움직이거든 일로 정수배만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이동이 됐을 때 그 모양이 같으면은 주기적인 배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배열이라는 것은 이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 모양도 좋고 이 두 개를 만들어도 좋고요. 이 모양을 이쪽 축으로 정수배만큼 위로 정수배만큼 옮겼을 때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요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유니트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트 셀은 이것도 유니트 셀이 될 수 있고요. 요 전체도 유니트 셀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유니트 셀이 될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여기 프림이 안 먹구나.
프리미티브 셀이라 했는데 이거는 유니트 셀 중에 가장 작은 거. 셀을 갖다가 우리는 프리미티브 셀인데 기본 셀이에요. 유니트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은 2차원적으로 격자 구조를 그렸는데요. 입체적으로 기본되는 격자 구조를 그렸는데 물질마다 그 물질이 어떻게 격자가 만들어지는지는, 그러니까 실리콘이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었을 때 그 격자 구조하고 징크 옥사이드의 격자 구조하고 다 달라요. 물질에 따라서 격자가 다르는데 실리콘에 대해서 격자를 구조를 하면 실리콘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 있으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가 실리콘 반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먼저 하기 전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큐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입체적이니까 X, Y, G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직각 좌표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밑에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X, Y, G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굳이 직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구조를 만들 때는.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그런데. X축하고 Y축하고 G축, 우리 직각 좌표계는 X축하고 Y축하고 직각. 그 다음 XY 평면하고 G축하고는 직각.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밑에 평면하고 G축이 조금 경사져도 무방하다는 거죠. 구조로는. 근데 큐빅이라는 구조는 원자의 배열이,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는 입체가, 그러면 여기에 X축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Y축이 되고, 위 방향은 G축으로 이렇게 만들면, 원자가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 이쪽 X 방향으로는 벡터 A라고 두고요. Y 방향으로는 벡터 B를 두고, G 방향으로 벡터 C를 뒀을 때 A의 길이의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C 벡터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가 직각이고 B 벡터하고 C 벡터도 직각이고 A 벡터하고 C 벡터도 직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큐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에 모서리에 원자들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큐빅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조도 있지만 다른 구조는 얘기할 거 없고 어차피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야 되는 거니까 큐빅 구조라는 것만 얘기를 하겠어요. 큐빅이라는 구조는 정육면체의 모서리에 원자들이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큐빅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심플 큐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큐빅, 센터 큐빅, 그 다음에 바디, 큐빅에는 3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C라고, 심플 큐빅이라고 그러고, 페이스 센터다 큐빅이 FCC라고 그러고, 바디 센터다 큐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정육면체에 모서리에만 8개의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심플 큐빅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심에 이 정육면체의 딱 중심에 원자가 하나 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디 센터다 큐빅입니다. 그러면은 심플 큐빅 플러스 심플 큐빅인데 여기에 있는 심플 큐빅하고 여기에 있는 심플 큐빅이 어떤 차이인지 하면은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만큼 이동시킨 심플 큐빅. 그러니까 심플 큐빅이 있는데 얘하고 똑같은 심플 큐빅이 2분의 1A, 2분의 1B, 2분의 1C를 움직여서 딱 만들면은 바디 센터다 큐빅이 됩니다.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이동해서 요 센터에 있는 여기 센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또 센터.
이것이 또한 심플 큐빅이 되는 거고. 한 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쫙 배열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플 큐빅이 두 개가 있었는데, 겹체가 있었는데, 하나의 심플 큐빅이 요만한 벡터만큼 이동을 해. 그러면은 바로 BCC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는 왜 되냐면은 심플 큐빅에다가 모서리에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센터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면에 센터에 원자가 하나 있고 옆면에 하나 있고 저 뒷면에 하나 있고 윗면에 있고 측면에 2개 있고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FC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육면체, 이와 같은 정면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심플 큐빅일 때는 1개예요. 8개인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원자가 8분의 1만 요 큐빅에 포함되고 나머지 8분의 7은 다른 데 들어가. 그러니까 요 심플 큐빅에 포함되는 원자는 얘가 8분의 1개, 얘도 8분의 1개 해서 전체적으로 1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C는 왜 되겠어요? 몇 개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온전히 들어가는 거니까 1개.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 1개 해서 얘는 2개. 얘는 모서리 8개가 1개가 되는 거고 페이스에 있는 거는 반이 들어가죠. 요 평면에 들어있는 거는 반반씩 나눠지잖아. 그래서 반개가 요 있으니까 그런 것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개 해서 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실리콘 원자가 뭐 큐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밀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육면체의 면적 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구해서 원자의 질량을 곱하면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 중에 밀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요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단지 심플 큐빅하고 바디 센터드하고 페이스 센터드 할 때 요 격자 간격이 달라져요. 자, 심플 큐빅일 때는 얘 반경이 요 길이의 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딱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플 큐빅의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요 길이가 원자의 반경하고 같죠. 반반씩이니까. 그러니까 반경의 3승이에요. 요 부피는.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가 하나니까 하나의 질량. 하면은 밀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 센터드 큐빅을 따지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 있어요? 원자 중에. 센터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리가 가장 가깝죠? 그게 얼마예요? 길이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4? 자, 여기까지는 루트 2죠? 또 저쪽으로 또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루트 2, 하나는 1, 그러면 이거 루트 3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루트 3의 만한 원자의 반경이 A라면, 요 점에서 요 점 사이가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거에 의해서 요 부피가 나올 거고, 그 부피하고 질량하고, 아까 개수가 2개 있다 그랬으니까 질량 나올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를 갖다가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책에 있는 예전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을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한, 잘라내면은 웨이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키우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그 책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요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기둥이 쫙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이 원기둥처럼 이렇게 커진다고 올라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라. 이게 이제 무수히 많은 웨이퍼로 잘리겠죠. 그쵸? 이게 한 장이 웨이퍼 한 장이야. 그래서 웨이퍼 한 장을 만들면은 이 웨이퍼에다가 이제 TR을 이제 도핑을 하고 전극을 만들었고 해가 여기는 TR, 여기는 뭘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에 뭐
인버터 게이트도 만들고, 플립플랍도 만들고, OPMP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꾸며서. 그러니까 요것이, 요 안에 들어있는 웨이파로 이렇게 보면은 편면이 있을 겁니다. 편면을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원자들이 배열이 있을 거라고. 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자 구조가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성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비스듬히 이렇게 성장을 시키냐 달라요. 그래서 가장 그 면이, 이 웨이파의 표면이 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있어 면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자, 이 축은 뭐로 의해서 만들어진다면은 웨이파 안에 들어있는 원자로 보니까 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파 안에 들어있는 원자로 만들어지는 큐빅을 일단은 부려. 큐빅을 보고 XY, G축을 만들고, 그러면 이 표면이 이 XY축의 어떤 면이 될 건지 딱 결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X축으로 두 점 가고, Y축으로는 3점, G축으로는 5점. 5, 3, 2가 되더라. 그러니까 XY, G축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웨이퍼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원자의 배열을 보고, X축, Y축, G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빅이니까 X, Y, G축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X, Y, G는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표면, 웨이퍼 표면을 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 면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부터 명칭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X가 좌표가 2입니다. Y 좌표가 3이고 G 좌표가 5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2, 3, 5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거의 역수를 취합니다. 자, 역수를 취하니까 분수가 돼. 그래서 이걸 정수로 만들어. 얼마 곱해야 돼요? 30을 곱해야 되죠? 정수로 만들어. 그러면 15, 10, 6. 이것이 면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면 명칭이다 하면 상당히 쉬운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얘기를 적수를 취하고 그거의 정수별해서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는 면 명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복잡한 것보다는 일단은 큐빅에서 면 명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X축, 이걸 Y축, 이걸 G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면의 명칭이 뭐가 될까요? 밑면. 밑면은 1, 1, 0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면하고는 왜 돼요? 명칭이 같아요, 달라요? 자, 요 면을 보면은 1, 1, 0입니다. 역수를 취하면 어디 돼요? 이래 되니까 이상해야 되는데, 이 면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얘는 1이 아니죠. 모든 점에서 다 만드는 거잖아. 그게 G축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면을 갖고 명칭을 구하려고 하면 힘들고, 요거하고 똑같이 평이동시킨 요 면을 얘기하면 돼요. 왜? 격자 구조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니까, XY G축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안 만들고 밀어오면 되죠. 한 칸만. 한 칸만 내기면 요 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윗면하고 밑에 면하고는 명칭이 같아요.
평이동 된 거니까. 자, 격자 구조가 평이동하면 똑같다 그랬죠, 그쵸? 격자라는 게 평이동을 하게 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민폐 면을 갖다가 위로 평이동시켜도 이 면이나 같은 면이라는 거죠. 자, 원자에 이렇게 배열을 더하여 위에 있는 이 배열하고 그 밑에 있는 배열하고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 면이 명칭이 같으니까 위에 있는 명칭으로 따지겠어요. 이 면을 따지면 G축의 절편은 1이지만 XY축의 절편은 무한대죠. 안 만나잖아. 왜? XY 평면하고 평이동이 돼 있으니까. 평이되니까. 그래서 절편이 무한대 1입니다. 그죠? 요 위에 요를 쓰면. 그래서 무한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 쓰기 싫어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 0, 0,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윗면은 0, 0, 1면이 돼요. 그러면 이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의 절편도 무한대고 G축의 절편도 무한대인데 Y축의 절편만 1이죠. 그러니까 0, 1, 0죠. 그쵸? 이거는 0, 1, 0. 얘는 X0 안 넣고. 그 다음에 요런 면을 볼까요? 이해돼요? 큐빅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면. 즉, 요 면하고 요점하고 있고 요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 자, 요 면이니까 G축의 절편이 무한대죠. 안 만나죠? X, Y는 1이죠. 그래서 1, 1 무한대. 이걸 역수를 취하면은 1, 1, 0면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끊는 것도 1, 0, 1, 0가 있고 0, 1, 1도 만들 수가 있겠죠. 0, 1, 1은 뭡니까? X축에 평행되고 Y축에 1이 되는 면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그려보겠나. Y축에 1,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안 만나고 Y축으로만 1 만나는 거니까 무한대 1, 2를 역수를 취하니까 0, 1, 2. 자, 그런데 큐빅이 뭡니까? X, Y, G가 돌려도 되죠. 똑같으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X, Y, G를 바꿔도 무한하니까 110나 012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011이나 110나 010나 이건 같은 면입니다. 그 다음에 010나 001이나 100도 같은 면이고, 그쵸? 왜? X, Y, G축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거니까 바꿔서 결정해도 되잖아. 큐빅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요겁니다. 100 면이냐 110 면이냐 또 한 가지 이거 여기 X점 여기도 1 이렇게 지나는 면 그러니까 완전히 정육면체의 센터에 착 가는 거 45도 각도로 요거는 뭡니까? 111면이죠. 그쵸? 이걸 역수치해도 111면이니까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어떤 웨이파가 있으면 그 웨이파의 면이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얘 아니면은 얘.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그런 면은 안 만들었어요. 이 세 개의 면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으로 보느냐. 자, 심플 큐빅일 때도 면 방향에 따라서 표면에 있는 원자 밀도가 달라져. 그렇겠죠?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런 네 개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길이가 A고 여기도 A고 이 면으로 본다면 이 면은 똑같죠? 한 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0 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110로 면을 보면 이렇게 볼 거니까 이건 네 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A지만 여기는 루트 2A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111면도 보면은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표면 밀도가 다르니까 밖에서 뭔가가 이온이 들어갈 때 110냐, 100냐, 111면이냐에 따라서 침투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반도체에서 우리가 만들 때 도핑을 시키는데 다른 물질을 이 도핑 들어가는 속도와 면 명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 명칭에 따라서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몇 시간, 2시간 할 걸 면이 바뀌었으니까 뭐 2시간 반을 또 도핑을 시켜야 된다. 이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면 명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축 방향은 뭐냐 하면은 싱글 크리스탈이 이렇게 커지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갖고 용융되어 있는 실리콘에 딱 적셔갖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리면은 밖으로 나오면서 식어. 그러니까 고체로 되면서 위에 있는 시드 모양하고 똑같은 배율로 실리콘 원자들이 붙어서 쫙 커진다고. 그러니까 쫙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정축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이니까 웨이퍼 끓이는 거 뭡니까? 웨이퍼 표면에 직각되는 방향이죠. 그쵸? 여기 결정축이야. 그러면은 100면, 이 면에 결정축을 넣어야 되겠어요. 이쪽 방향이죠. 이 방향이 왜 돼요? 어떤 방향? Y축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딴 거는 제로고, 그러니까 요점, 원점에서 Y축의 요점을 지나는 요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제로, 1, 제로죠. 그쵸? 이 면하고, 면 명칭하고 축 방향하고는 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로, 1, 제로라는 면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축 방향은 제로, 1,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제로, 1, 제로나 1, 제로, 제로나 제로, 제로, 1이나 축 방향은 같은 거고 어차피 X축이냐 Y축이냐 D축이냐 그거.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왜 되겠어요? 이 방향은 이 원점에서 이걸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 X축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쵸? YG가 11 지나는 제로 11면이에요. 제로 11 방향이라고. 그 방향이 11 제로 방향이나 제로 1 제로 1 방향이라서 같은 방향이고. 자, 축 방향하고 웨이퍼 면하고는 이름이 똑같아. 그쵸? 뭐 질문?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끝나. 어차피 면 명칭 구하는 공식은 있지만은 이런 면은 없는 거니까 면은 100, 그 다음에 110, 111면 싹 세 개야. 축 방향도 100, 110, 111 이 세 가지밖에 없고 그것이 실리콘 웨이퍼에서만 딱 존재한다고. 나머지 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111면의 표면의 원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계산해 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다이아몬드 구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 FCC 플러스 FCC인데, 자, FCC가 뭐냐 하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 즉 표면에, 면에 원자가 하나씩 더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구조가 두 개가 있었어. 아까 심플 큐빅이 두 개가 있어가 오버랩되면 운동하면 바디 센터드 큐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FCC 두 개가 있는데 얘 FCC는 얘 FCC의 4분의 1A 플러스 4분의 1B 플러스 4분의 1C로 이동된 FCC. 그러니까 FCC가 있고 또 다른 FCC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FCC는 원래 있는 FCC의 4분의 1A, 4분의 1B, 4분의 1C 맞고 이동시킨 FCC.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셀을 내가 하나 그릴게요. 자, 이 구조에서 여기에 원자가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 4개가 있어. 3개가 있어. 6개의 면에 원자가 있어요. 요 면에 하나 있고, 요 면에 하나 있고, 밑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겠죠. 그쵸? 딴 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요 빨간 거 3개하고 얘하고 기점을 해서 다른 새로운 FCC를 하나 만들면은 얘로부터 요만큼 이동합니다. 4분의 1A, 4분의 1B, 4분의 1C만큼 이동한 요 원자가 이동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나머지들은 이 빨간 거 밖으로 다 나가요. 그러면 이 빨간 거 3개하고 얘하고를 따지겠습니다. 자, 얘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뤄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삼각형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삼각뿔이돼. 잘 생각을 하세요, 입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3개하고 얘 4개가 면 3개를 만드는데, 면 3개가 삼각뿔이 돼. 삼각뿔이 되고, 요 새로운 요 하나, FCC,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원자가 그 삼각뿔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의 센터에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이아몬드 구조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가 정도가 제일 높죠.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죠. 그 다음에 징크 브랜드 구조가 있는데요. FCC하고 FCC의 합은 똑같은데요. 얘가 가륨 이온이면은 얘가 아시나이드 이온. 즉, 이동시킨 FCC에는 다른 원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가륨이 하나의 FCC를 이루고 또 다른 FCC는 아시나이드가 만드는 거. 실리콘은 전부 다 실리콘이니까 또 다른 FCC도 실리콘이고 3호적 화합물은 왜 돼요? 하나가 FCC 이루고 나머지 하나의 FCC가 다른 가륨, 아시나이드, 인디움 포스포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징크 브랜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주변에 있는 이 4개하고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데 요 사면체, 정사면체의 센터에 원자가 하나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책에 그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면에 있는 거하고 요 면에 있는 거하고 밑면에 있는 거하고 요 원자하고가 정사면체를 만들고 여기에 이동되는 것이 바로 그 정사면체의 중앙에 있는